육모에서 생명 3등급을 받게 되면서 잠시 사탐론을 잠시 고민하기도 했지만 결국 나는 과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안녕하세요. 대치아폴론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컨텐츠입니다. 제 수시 합격생과 함께 진행하는 컨텐츠, 바로 결정의 순간. 네, 대치아폴론입니다. 대처폴론입니다. 네, 일단 저는 대치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이고요.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학생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세대 미래캠퍼스의학과 26학번에 합격하게 된 김창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직 대입이 안 끝났어요. 2026이 정시 아직 진행 중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수시 합격했으니까 상당히 좀 홀가분 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단 수시 합격했을 때 그 어떤 뭐 기분이나 소감 같은 것부터 한번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는 사실 이 연세대 의학과 면접을 보고 나서 면접 결과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합격 순간을 느꼈을 때 완전히 기쁨만 느끼기보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고생해왔던 저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합격을 자신하고 있었네요. 자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대감은 갖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얼마나 잘 받길래 이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그 의대 학종을 합격했는데 혹시 여기 말고 또 다른 곳 합격한 곳도 있나요? 저는 경북대학교 의학과,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그리고 연세대학교 진리자율학부에 최초 합하였습니다. 그럼 전부 학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 매년 이렇게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랑 의대 학종을 함께 합격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저도 행기부를 좀 봤지만 좀 다양한 스펙트럼의 어떤 탐구 활동들, 경험들, 역량들을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연대의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의대 합격자이기 때문에 야, 도대체 어느 정도 내신 받았길래 합격했냐 이걸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전교과 내신 1.38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물론 이거는 뭐 학교 유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야, 그 정도면은 의대 합격하기에는 좀 위험한 내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대를 합격했을 수 있는지 어떤 그런 뭐 학교 특징이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졸업한 서울고등학교는 일반고이긴 하지만 다른 일반고와는 다르게 이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모라생지 원투 과목을 모두 수강함으로써 다른 일반고와는 차별점을 두고 있고, 또한 저희 학교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면서 이런 내신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교과 전형이었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성상 다양한 어떤 역량들, 또 학교 수준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내신을 5학기 동안 계속 관리한다는 게, 꾸준히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학업 성적의 흐름이나 교과별 어떤 그런 편차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식의 변동이 있었는지. 네, 저는 국어와 영어에서 약점을 갖고 있고 수학과 과학에서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국어의 경우 5학기 모두 2등급을 받게 되면서 좀 낮은 성적을 받았지만 수학과 과학에서 전체적으로 1.3을 유지했기 때문에 전 교과에서는 괜찮은 수준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국어와 영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너무 이 과목에만 학습량을 투자하기보다는 적절히 분배하면서 너무 낮은 성적은 나오지 않되 다른 성적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만 공부하는 그런 학습 전략을 가져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은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좀 더 중요한 과목이 뭔가, 그리고 내가 약점이 뭔가에 따라서 이제 선택과 집중의 학습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내신 경쟁이 치열하거나 학군지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그 출제 경향이 수능이랑 이제 맥이 닿아 있어갖고 수능 공부도 내가 도움이 됐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창조 학생의 경우에도 그런 좀 도움이 됐었나요? 내신 대비하는 게? 일단 경향성을 먼저 따지게 된다면 수능과 내신의 출제 경향이나 문제 스타일도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았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 수능의 경우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신 기간 동안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능 때도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쨌든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본인만의 학습 전략 이제는 공개해 주셔도 되잖아요. 네, 지금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노하우 팁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신의 경우에서는 자신의 약점과 취약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국어와 영어에서는 약점을 갖고 있고 수과학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공부량 분배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물화생지를 모두 등급을 따냈어야 하기 때문에 학업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학원에 모두 현강을 가거나 그러한 과정 없이 제 스스로 자료와 녹화 영상을 받는 등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저만의 전략을 짜서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면서 그런 루틴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능을 준비하면서는 국어에서 등급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어는 실무 정도로만 감을 익히는 정도로 연습을 하였고 나머지 과목들에게 많은 시간을 분배하면서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시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능 최저까지 맞춘 거죠? 네, 일단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예과의 경우 4합 5를 맞췄어야 하는데요. 이 4합 5가 다른 학교와는 달리 이 탐구에서 과목 1, 과목 2로 따로 쳐주기 때문에 다른 4합 5와는 조금 그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4합 5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 내신과 생기부 활동을 유지하면서 거의 모든 영역에 또 1등급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체제였지만 현역으로서 맞춘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창주 학생한테도 내신 관리든 수능이든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그 수험 기간을 돌이켜 보면 와, 이땐 정말 힘들었다. 이때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혹시 그런 약간 슬럼프라든지 어려움의 순간들, 그것도 좀 이렇게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신에서 슬럼프를 겪은 순간은 2학년 1학기 때 수학 1 과목에서 2등급이 떴을 때였습니다. 여태까지 수학을 계속 1등급을 받았던 입장에서 남은 과목에서도 1등급을 받게 되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수학 1에서 2등급이 떠버리니까 잠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학은 미적분이 꽃이다 라는 마인드를 계속 가져가면서 지난 2등급은 이겨내고 남은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한번 슬럼프를 겪기도 했는데요. 육모에서 생명 3등급을 받게 되면서 잠시 사탐론을 잠시 고민하기도 했지만 결국 나는 과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공부 열심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정해서 그리고 수능에서는 1등급을 받아가며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에서 각각 고비가 좀 있었다, 그렇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국어, 영어의 약점을 수학, 과학으로 이렇게 상쇄해서 간다고 했는데 수학이 2등급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회복 탄력성도 좋은 것 같고 멘탈도 강한 것 같습니다. 생명도 되게 좀 이번에 사탐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등급 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슬럼프를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창주 학생이 얘기하신 것처럼 절대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슬럼프를 겪어오면서 이렇게 본인의 목표까지 도달했는데 한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고3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마치 지금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말이나 생각들이 있을까요? 일단 1년 전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제 한창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지만 앞으로 앞날이 좀 막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1년 뒤에 제가 1년 전에 저를 되돌아보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그 걱정이나 설렘 그냥 다 뒤로 집어치우고 그냥 앞으로 내가 잘해낼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어린 학생답지 않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것들이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